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신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어려운 말들을 찾아보다 보면 무슨 살과 관련된 말들을 용어로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사주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신살 그리고 십이운성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보게 되고요. 십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덜 보는 시기가 됐어요. 물론 그 십성에 관해 십신에 관해서 성질들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재미있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흥미있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일단 고신살이라고 하는 게 이 썸네일에 나온 캐릭터 이미지를 보자고요. 이 남성이 약간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머리를 기르고 있고 뭔가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이죠. 근데 보면 뒤에 그 천사의 날개처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남성성을 상징하는 이렇게 알통이 있는 이런 것들 칠판의 뒷배경 혹은 벽화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어요. 결국엔 전통적으로 추구하던 우리가 남자의 남성상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남자다움, 저돌적이고 추진력 있고 아내 혹은 가정을 돌보는 그런 형태의 남성상을 원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고신살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혹은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주를 공부하는 특징이 그것보다는 약간 개운이나 현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것도 또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자, 고신살이라고 하는 일단 말 자체에 주목을 해서 보자고요. 고신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외로울 고자에 귀신신자라고 하는 한문이라고 합니다. 남성에게 주로 얘기를 하고요. 결혼을 해도 이제 결혼하기가 어렵고 결혼을 해도 일찍 상처 그 사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사이가 안 좋아서 그 결혼하기로는 상당히 좀 별로 좋지 않은 혹은 외롭게 살아가는 흉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성에게 봤을 때는 이것과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과숙살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고진살은 남자가 좀 여성성을 지닌 거고 과숙살은 여성이 좀 남성적인 성향을 지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가 나대고 남자가 이렇게 조용하게 있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 형태의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신살에 대해 찾아보니까 부인을 극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만약에 임묘진, 그러니까 이게 일지나 연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임묘진일 때는 그게 어, 고신살이라고 하는 게 사, 그러니까 보통 12신살, 신살 거기에서는 삼합을 위주로 해서 뭔가 이론이 만들어지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방합으로 임묘진이면 목국이죠. 원래 삼합이라고 하면 해묘미가 되겠죠. 해묘미 목국인데 그게 아니라 임묘진년. 결국 그 이 방합이 자기 형제 이런 세력 영역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 이게 목일 때 그러니까 얘가 목일 때 사면 바로 다음에 오는 불이죠. 그러니까 목생화가 되죠. 그러니까 뭔가 그 어머니처럼 불링불링하고 달래주고 뭔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얘는 사음이니까 불에서 보면 목화금수에서 화에서 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신유술은 금에서 수로 가고 금생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로 그 수생목으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 12운성으로 따질 때는 얘가 병에 해당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병의 특징은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보면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밖에 대외적인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오게 되면 약간 좀 따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12운성과 병에 해당하는 것들은 성격이 다정다감하고 이런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남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성이 다정다감하고 이런 캐릭터?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 보면 남성은 다정다감보다는 조금 약간 강인하고 이런 캐릭터들을 선호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외롭고 이런 형태인데 현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남자가 기본적으로 다정다감한 캐릭터를 지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좀 강한 캐릭터 여성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는 집에서 밥하고
남편 외조하고 막 이런 형태의 여성상, 현모양처적인 여성상을 그렸다라고 하면 요즘 시대에는 여성도 CEO가 되고 리더가 되고 사장님이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성분들 중에서도 집안일이라든지 가사일 혹은 육아일이 잘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여성분하고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룬 그 합을 이룬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고신살이라고 하는 거에 뭐 되게 막 무서운 말들이 많더라고요. 막 뭐 아내랑 사별을 하고 막 이렇게 되고, 원국에서 봤을 때 사주 원국에서 이 고신에 해당하는 글자가 비겁이나 뭐 인성에 해당하게 되는 거면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랄지. 왜냐면 인성이나 비겁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영역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뭐 만혼, 우리가 흔히 얘기하자 결혼 혹은 결혼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캐릭터다. 혹은 그 이게 남자에 해당하니까 남자에 해당하는 게 또 여성이 재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뭐 사나 절제에 해당을 하게 되면 또 그거에 고신에 해당하게 되면 결혼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결국엔 사주명리학은 웬만하면 다 이유를 갖다 대서 결혼 늦게 해라. 혹은 뭐 배우자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근데 그 사람이 타고난 특성이라고 저는 이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8개의 사주, 이게 8개라고 쳐봐요. 8개의 글자가 있을 때 이 각각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물론 균형 잡힌 그런 캐릭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많다라고 하면 이 부족한 공간에 다른 것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은 뭔지를 알고, 혹은 이 빨간색이 많았을 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점을 자신이 알고 나면 조금 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가기 편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신살이라고 하는 게 음, 있으면 무조건 결혼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성들은 무조건 외롭게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남성 중에서도 뭐 고신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 그럴까, 외로운 사주더라. 근데 이 외로움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좀, 그러니까 이런 이런 여성이래, 이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여성을 강한 캐릭터를 만나면, 그러니까 아닌 말로 과숙사를 지닌 여성을 만나면 좋지 않을까,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잠깐 해봤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는 떻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좀 더 편하고 좋고 행복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사주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뭐 안 좋다, 뭐 사주는 무조건 정해져 있으니까 글자 그대로 살아간다,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이런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뭐 업상대체랄지 물상대체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부분 조심하면 좋을 거다라는 이런 해결책, 대안 제시를 하다 보면 너무 안 좋은 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잠재적인 능력치랑 했을 때 이 빨간색 기둥만큼 살아갈 수 있다고 쳐봐요. 어떤 사람은 사주가 좋아서 요만큼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내가 노력을 다 하면 사주가 뭐 남들보다 좀,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기준에 했을 때 불리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만큼을 할 수 있다라고 쳐봐요. 최대 능력치를 다해서. 그러면 이 영역에서 요만큼 차지했으면 정말 잘 산 거예요. 근데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노력을 안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에, 가진 사주에 4분의 1만큼, 이 정도만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누가 더 좋은 삶 혹은 더 평온한 삶,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걸 따져봤을 때 저는 이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도 고신살이라고 하는 게 뭐고 어떤 특성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좀 남성적인 면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다. 좀 쇠약한 형태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정다감하고
혹은 뭐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배우자나 뭐 연상을 만나야 되나? 아무튼간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다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신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따지는 건지, 임묘진에 해당하는 지지, 뭐 일진안윤제 이게 오고, 그 다른 지지에 사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그게 고신살에 해당하는 글자다라고 하는 거.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고,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